최근 유명 개그맨 부부의 아들이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렸던 31세의 A씨가 지난해 9월 29일, 당시 그의 아내였던 B씨를 가격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10월 30일 의정부지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구체적으로는 운전자 구타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9월 29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일대에서 A씨는 운전을 하려던 아내 B씨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행위 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현재 A씨와 B씨는 이미 지난 3월 5일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혼 후 뒤늦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공분과 우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씨의 증언은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단독 인터뷰에서 B씨는 A씨와의 연애 시절부터 그의 손버릇이 좋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시 B씨는 A씨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질까 염려하여 그의 성향을 참고 넘어갔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 A씨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고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씨는 특히 자신이 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A씨로 인해 자신의 가족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깊은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A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후회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또한 제가 여태까지 당한 건 상관없는데 우리 가족이 당한 문제가 너무 심했다고 호소하며 가족에게 미친 악영향에 대한 깊은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B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중에는 말다툼하다가 나한테 손찌검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가해자인 A씨가 맞을 짓을 해서 때린 거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당시 상황의 비극적이고 끔찍한 심각성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언행 패턴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B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B씨가 겪었을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얼굴에 손찌검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단순히 신체 일부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직접적으로 가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B씨가 입었을 물리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더불어 A씨가 B씨에 신고한다고 하니 휴대전화를 빼앗아갔다는 부분은 A씨가 자신의 범죄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 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법의 심판을 피하려는 시도이자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메시지에는 요즘 들어 저런다. 때린 건 처음이다라는 내용이 있어 A씨의 성향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가격이 처음이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도 언행이나 위협적인 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A씨가 맞을 짓을 해서 때렸다더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다는 B씨의 전언입니다. 이는 가해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논리로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비뚤어진 인식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며 사회적으로도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B씨는 심층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A씨가 연애할 때도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도 손버릇이 좋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그의 성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고 장차 결혼할 사이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A씨를 범죄자로 만들거나
병원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관계가 파탄날까 우려하여 참고 견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내와 희생은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상처만을 남겼고, 그녀는 A씨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깊은 후회와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제가 여태까지 당한 건 상관없는데 우리 가족이 당한 문제가 너무 심각했다며 자신의 피해를 넘어선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B씨가 얼마나 오랫동안 A씨로 고통받았는지, 그리고 그 피해가 단순히 그녀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에까지 미쳤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A씨 측은 이러한 심각한 혐의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언론을 통해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물리적인 힘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사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정해진 것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피력했습니다. 더 나아가 A씨 측은 연인 관계에서 다투다 보면 말다툼이나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경미한 부부싸움의 일환으로 축소 해석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사실관계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내세워 여론의 판단을 유보시키려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사귀다 보면 투닥투닥할 수도 있긴 하다는 식의 발언까지 나와 심각한 행위를 연인 사이의 흔한 다툼으로 치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결정난 상황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차단하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에 대해 경찰의 입장은 명확하고 단호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으며 다각도로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뒤 A씨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피해자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며 수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가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되면 혐의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여 검찰 단계에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협조와 추가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찰이 A씨 측의 주장을 단순한 변명으로 일축하고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말다툼이나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이 사건이 유독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A씨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유명 개그맨 부부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과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대중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렸으며 특히 그의 엉뚱하고 독특한 캐릭터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뜨거운 비판과 논쟁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부모가 유명하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A씨의 사회적 배경이 그의 범죄 행위를 덮을 수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해했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명성이 자녀의 인성 교육까지 보장해주진 않는 듯하다는 비판은 유명인 부모의 교육 방식에 대한 간접적인 질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자녀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예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느슨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강한 요구는 유명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정의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일각에서는 유명 연예인 자녀라는 이유로 신상이 보호되는 건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유명인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상이 철저히 보호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는 유명인의 가족이라고 해서 법적 절차나 사회적 비난의 수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대중의 강한 요구를 보여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개그맨 부부가 누구인지를 네티즌들은 밝히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유명 코미디언 부부인 임미숙, 김학래 씨의 아들이 엉뚱하게 오해를 받는 해프닝이 발생하여 사건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지난 11월 1일은 임미숙, 김학래 씨 부부의 아들 생일이었고, 두 사람은 자신들의 부부 계정을 통해 아들을 향한 애정 가득한 메시지를 진심을 담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생일, 92년 11월 1일에 태어난 아들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듬직하게 커주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들,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와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부모로서의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서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네라는 유쾌한 멘트를 덧붙이며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냈고,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니 다 잘 될 거다. 사랑하고 모든 이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멋진 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진심. 어린 메시지로 아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처럼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던 시점에 한 매체에서는 유명 코미디언 부부의 아들 A씨 31세가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상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이 임미숙, 김학래 부부의 아들을 해당 사건의 A씨로 오해하는 웃지 못할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 보도에 언급된 A씨의 나이는 31세인 반면 임미숙, 김학래 부부의 아들은 1992년생으로 현재 만 31세, 한국 나이로는 33세입니다. 더욱이 임미숙, 김학래 부부의 아들은 현재 미혼으로 알려져 있어 기혼 상태였던 보도된 A씨와는 명백히 다른 인물임이 곧바로 밝혀졌습니다. 이 해프닝은 유명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섣부른 추측과 오해가 얼마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A씨의 부모는 개그맨 누구인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그맨 부부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더군다나 나이가 많은 아들을 두고 있는 부부는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최씨 개그맨 부부를 떠올리고 있지만 이 또한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기에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2020년 1호가 될 순 없어에서는 최양락, 팽현숙 부부의 아들딸이 두 사람의 결혼 32주년 파티를 해주는 훈훈한 모습이 그려졌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미 공개된 딸 최하나 양에 이어 아들 최혁군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하나에 이어 집에 들어선 남자의 모습에 출연진들은 남자친구냐라고 깜짝 놀랐지만 정체는 두 사람의 아들 최혁군이었습니다. 박미선은 너무 잘생겼다며 나이를 물었고 27살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경애는 아들이 최양락 안 닮았다. 다행이다라고 해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두 남매는 최양락, 팽현숙 결혼 3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집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딸인데 축하 안 해드리고 넘어갈 수 없어서라고 집에 온 이유를 말했고, 최양락, 팽현숙은 휴가까지 낸 두 아이의 정성에 월차까지 내서 가족여행을 가보자고 하더라며 뿌듯해했습니다. 최하나 양뿐만 아니라 최혁군 역시 훈훈한 외모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개그맨인 부모와 달리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최혁군은 제가 좀 조용해서 그렇지 아버지와 어색하지 않다. 사이가 나쁘지도 않다. 서로에게 필요한 말만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양락은 말이 없는 아들의 개그 센스에 대해 우리 애들도 무지하게 웃기겠다고 생각했는데 넌 웃기긴커녕 심각하다고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침묵도 잠시 최혁군은 아버지 최양락은 물론 이선균 성대모사를 자랑하며 조용한 성격과는 다른 넘치는 끼를 자랑했습니다. 한편 현재 논란 중인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공판에서 폭행 혐의의 구체적 사실 여부가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가정폭력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에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명인의 자녀라는 특권이 과연 법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중은 유명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의 잣대가 느슨해지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 사회의 기본 원칙이 유명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를 반영합니다. 둘째, 대중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명인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의 모든 사생활이 공개되어야 하는지, 혹은 특정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신상 공개가 정당화되는지 등 복잡한 윤리적, 법적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심각성과 그 예방 및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씨의 충격적인 증언들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과 가족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그 파장에 주목하며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심층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연예계 가정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사건은 한 달 전에도 일어났었습니다. 바로 경남에서 활동하는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가 10대 친딸을 무차별한 뒤 방치해 세상을 떠나게 만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친딸을 해한 혐의로 어머니인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남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유튜버로도 활동해 왔었습니다. A씨는 휴학한 대학생 딸을 데리고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딸을 가격하고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 이상 자신 차량에 방치해 결국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범행은 딸이 숨진 채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을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줬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임에도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면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은 딸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를 보고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10대 친딸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통해 세상을 떠나게 만든 혐의로 40대 여성 아나운서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비극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지난 1일 심층적인 보도 프로그램인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경찰은 10대 친딸 B양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통해 세상을 떠나게 만든 혐의, 즉 유기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며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0분경 경남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4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딸을 승용차에 싣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이 확인한 B양의 상태는 이미 위중한 상황을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의료진에게 제가 일하던 중 잠시 들러 차에 와보니 딸의 의식이 없어져 너무 놀랐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온 것뿐입니다. 라고 다급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A씨의 설명과는 상반되는 충격적인 B양의 신체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B양의 몸 곳곳에는 마치 둔기로 심하게 맞은 듯한 선명하고 깊은 멍 자국과 여러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들이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즉시 범죄 연관성을 강하게 의심했고 망설임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한 병원 관계자는 당시의 충격적인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저희가 퇴근할 시간쯤 아이를 태워왔는데 이미 아이는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생명에 어떤 미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병원 도착 당시 B양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완전히 멈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발견된 광범위한 멍 자국과 상처들을 바탕으로 외부 충격이나 급격한 손상으로 세상을 떠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으며 A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것은 A씨의 병원에서의 태도와 행동이었습니다.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딸 비양의 사망 선고를 듣자마자 격렬하게 반발하며 우리 딸은 아직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사망 선고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모친이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보였고 마치 현실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의료진에게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A씨에게 따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A씨는 영안실에 다녀온 뒤 갑자기 정신을 잃고 혼절하여 다시 응급실로 옮겨지는 등 영안실과 응급실을 오가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하며 주변 사람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저는 딸이 이 정도로 심각하게 아픈 줄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다가 잠시 차에 들러보니 딸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있어 너무 놀라서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온 것뿐입니다. 딸을 물리적으로 가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씨의 기이한 행동과 혐의 부인에 대해 박상의 심리학 교수는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박 교수는 세상을 떠났다는 의학적 소견을 듣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극렬하게 난동을 부리며 항의하는 A씨의 행동에는 두 가지 심리적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가능성은 심리적인 부정입니다. A씨가 딸을 물리적으로 가한 사실은 있을지언정 본인 스스로 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감정적인 화풀이나 통제 불능의 상황에서 행동이 발생했을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딸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나 착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딸의 마지막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 그리고 불안 상태에 휩싸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렬한 부정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박 교수는 두 번째 가능성으로 고의적인 은폐 시도를 언급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A씨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잉 행동을 연출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의료진과 경찰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더욱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A씨의 독특하고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이력 때문입니다. A씨는 경남 진주 지역에서 가수와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명성을 쌓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지역 행사에서 사회를 맡거나 노래를 부르며 대중들에게 친근하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놀랍게도 사건 당일에도 A씨는 남해소방서가 주최하는 중요한 소방훈련 행사의 진행을 돕기 위해 남해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사건 발생 불과 하루 전인 21일에도 친딸 비양과 함께 남해군에 머물렀으며 다음날 진행될 소방훈련 행사를 돕기 위해 미리 해당 장소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사장의 CCTV 영상에는 밤새 A씨가 홀로 분주하게 서성이거나 이동하는 모습만 담겨 있을 뿐 정작 딸 비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 또 다른 의문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는 그동안 맡고 있던 여러 공공기관의 홍보, 대사직위에서도 전격 해촉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친딸 비양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통해 세상을 떠나게 만든 혐의, 즉 유기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10대라는 어린 나이의 친딸이 친어머니에게 물리적인 가해를 통해 세상을 떠나게 된 충격적인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딸의 몸에서 발견된 광범위한 멍 자국과 상처들, 그리고 A씨가 병원에서 보인 기이하고 냉담한 태도는 네티즌들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품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니 믿을 수가 없다
고통 속에 떠났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안타깝게 떠나버린 10대 딸 비양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인 어머니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현재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네티즌들은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 당국의 진실 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경남 진주 지역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쌓았던 사회적 명성과 인지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충격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방송이나 행사에서 보던 밝고 활달한 모습 뒤에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니 소름 끼친다. 절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은 큰 혼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신상 공개가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 학대 정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등의 의견들이 쏟아지며 아동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철저히 수사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전날 A씨와 B양이 함께 소방훈련 행사에 참여했다는 점, 그리고 행사장의 CCTV에는 A씨의 모습만 포착되고 B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친부모에 의한 사건은 안타깝게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인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입양된 아기가 입양 부모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일을 당하다 결국 세상을 떠난 이 사건은 온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는 관련 법안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 계모에 의해 아이가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비극적인 사례입니다. 이 외에도 원영이 사건, 고준희 양 사건 등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가정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 아나운서 친딸 사건 또한 이러한 비극적인 단면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리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예방 및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하며 피해 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이번 사건은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은 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하고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며 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의 모든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더 이상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 아동 보호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